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그 투자를 하는데 두 가지 에셋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프리 에셋을 선택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리스키 에셋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키 프리 에셋에 대한 수익률이 이거고, RFE, 수익률이 RFE이고, 그리고 리스크 프리 에셋의 어떤 위험, 그걸 스탠다드 디베이션으로 측정하는데 스탠다드 디베이션이 이제 여기 제로겠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리스키 에셋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리스키 에셋이라는 거는 바이 데피니션 뭡니까? 그 내일 내가 오늘 사면 내일 내가 받는 수익률이 랜덤 베리어블이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다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여러분들 수익률이 실현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수익률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키 에셋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균값이라 그랬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수익률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이게 아주 많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지 혹은 좁게 퍼져 있는지 그래서 그걸 이 스탠다드 디베이션 측정하는 게 일종의 어떤 불확실성이 정도가 굉장히 커져 있는지 적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되도록이면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크게 많은 높은 걸로 대신에 위험은 작은 걸로.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익률은 크고 리스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낮은 거를 선택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이제 있으면 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에셋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지? 하나를 다 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 프리 에셋을 다 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리스키 에셋을 다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적당히 살 수 있고 반반씩 살 수 있다든지 그럴 때 그걸 선택하는 내가 갖고 있는 1,000만 원을 어떻게 이 리스키 에셋과 리스키 프리 에셋에 분배할 건지를 선택하는 걸 다른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y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y 값을 찾으면은 어떤 새로운 여러분들의 어떤 2,000만 원에 대한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 수익률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R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RC로. 이 RC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리스키 프리 에셋을 샀을 때의 수익률이다. 그리고 리스키 에셋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의 일종의 가중 평균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것처럼 여기 Y가 1이면 내가 모든 걸 다 리스키 에셋에 샀다 그러면 Y가 1이 되니까 얘는 안 산 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의 내가 내 돈의 투자의 수익률은 뭐 하고 같습니까? 리스키 에셋의 수익률과 같아지는 거죠. 반면에 모든 돈을 다 리스키 프리 에셋에다가 투자했다 그러면 Y가 제로가 되겠죠. Y가 제로가 되면 그러면 나의 이제 내가 이 1,0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은 1,000만 원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률은 결국은 리스키 프리 에셋에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수익률하고 같겠죠. 그지? 만약에 적당히 내가 Y가 0.5면 0.5만큼 썼으면 그러면 이제 거의 적당한 만큼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여기 0.5, 0.5 이런 식의 어떤 가중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스키 에셋에 대한 수익률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내가 내일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치? 내일 나오는 수익률. 여러분들 주식 사면 주식 수익률이 내일 뭐가 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 RP가 리스키 에셋에 대한 수익률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리스키 에셋과 리스키 프리 에셋에 투자한 것에 대한 그 돈의 수익률도 결국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기대값은 이렇게 ERC가 되고 그다음에 1-Y 곱하기 RF인데 이거는 뭐
ERF나 RF나 똑같은 거죠. 왜냐면 RF는 안 바뀌는 거니까. 항상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Y 곱하기 ERP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한 돈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00만 원 투자한 돈에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리스크를 계산해야 되겠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하기 앞서서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여기서 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베리언스 오브 RC라는 건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1-Y라는 것도 이미 숫자지. 내가 뭐 5%, 5%, 뭐 100%, 100%, Y가 1, 0.5, 0.4 이렇게 결정하는 숫자고, RF도 뭡니까? RF는 어떤 스테이트가 뭐가 생기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 항상 RF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숫자겠지. 숫자는 숫자의 분산을 계산하면, 상수의 분산을 계산하면 그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이거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0이 되고, 이거 얘가 없어지고, 결국은 y 시그마 c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variance of c의 RC는 시그마 c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y 제곱에 시그마 p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거의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니까 시그마 c는 y 곱하기 시그마 p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7, 15% 이건 숫자는 뭐냐면 요 숫자를 지금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RF가 뭐였습니까? ERC는 RF가 7%지. RF가 7%고 expected value of 리스키 에셋의 수익률은 15%니까 15%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써준 겁니까? 요거는 ERC에 RF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 Y와 같지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Y에다가 그럼 여기 뭡니까? E에 RP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RF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RF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RF가 7% 여기 7%고 리스크 에셋의 기대 수익률이 15%니까 15% 빼기 7%그 숫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Y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좀 더 지금 어떻게 쓴 겁니까? 제너럴하게 쓴 거죠. 그래서 이건 숫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제너럴하게 이제 써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리스키 에셋하고 리스키 프리 에셋에 투자했을 때의 어떤 기대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이 Y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결국 결정하는 건 뭡니까? 두 개의 어떤 에셋이 주어져 있다면 이걸 Y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Y 값이 제가 계속 이야기지만 1이면 막당당한 리스크 에셋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지금 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써보죠. 요렇게 있는 거를. 그지? 이렇게 쓰면, 여기에 지금 Y를, 여기다 지금 이건 집어 넣어준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Y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Y가 알고 싶은 건데, 그지? Y를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그마 C는 Y 곱하기 시그마 P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시그마 P로 나누어주면 결국은 Y는 시그마 C 나누기 시그마 P가 되겠죠. 그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는 내가 여러분들 투자했던 1,000만 원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은 RF 더하기 Y는 시그마 C 나누기 시그마 P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수식입니다. 수식이죠. 그걸 이제 넣어준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숫자로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별로 없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 그러면, 이걸 제가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E의 RC를 RF로 쓰고, RF로 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C는 앞으로 내고 여기에다가 2의 RP 빼기 RF 나누기 시그마 P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숫자는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그 RF가 몇 %였습니까? 7%. RP가 얼마였지? 옆에 보시면 15%였죠. 그지? 여기 나오시면 이 RP는 15%, 기대 수익률은 15%. 그지? 그 다음에 RF가 7%.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얼마였습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2%. 여기 밑에가 22죠. 다 숫자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숫자가 하면 한 15 빼기 7 나누기 20이니까 8 나누기 22겠죠. 그지? 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돈의 기대 수익률은 결국은 뭐와 뭐의 함수입니까? RF. 저게 뭐지? 이 RF가 뭡니까? 리스크 프리 에셋에 대한 수익률이지. 그지? 그것의 수익률 더하기 뭡니까? 나머지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리스크 더하기 곱하기 리스키 에셋의 그 액세스 리턴이죠. 그지? 초과 수익률 나누기 뭐였습니까? 리스키 에셋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요거는 expected value of RP 빼기 RF라는 거는 리스키 에셋에 대한 액세스 리턴이지. expected excess return이지. 이 expected excess return 나누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저기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샤피 레이시오지. 샤피 레이시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 투자한 돈에 대한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정도로 측정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샤피 레이시오, 리스키 에셋의 샤피 레이시오 곱하기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더하기 리스크 프리 에셋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뭐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 이것의 함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뭐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뭐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KPM 배울 때 그때 이제 쓰는 어떤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들입니다. 이제 그건 두고 지금 여기서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의 관심사는 그건 저게 아니라 요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기대 수익률과 내가 새롭게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뭐 리스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려면 이 관계는 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그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쉽게 그래프로 생각하면 얘를 이제 이 전체 이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y라고 두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y expected RC인데 이걸 y라고 두고 y축이라고 두고 얘를 뭐로 두면 x축이라고 두면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그럼 얘는 일종의 지금 이 RF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절편값이 되고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일종의 기울기 값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Y축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 이 X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리스크, 위험 정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절편값이 뭐였고 RF였고 그지? 그리고 그것의 기울기 값이 뭐였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 수익률 빼기 RF 나누기 뭐였습니까? 그것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이게 기울기 값이었지. RF 빼기 RP 빼기 expected value of RP 빼기 RF 나누기 이 리스크 에셋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게 뭐였습니까? 요게 기울기 값이었죠. 요걸 뭐라고 이 기울기 값은 뭐라고 그런다고? 샤피 레이쇼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다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다르게 얘기하면 요 식이 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요 식이 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y가 1이라고 하면 y가 1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를 선택한 겁니까? P점을 선택한 거예요. y가 1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였습니까? y가 1이 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가 1이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한 것 같으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여기서 앞에 보죠. 여기서 y가 1이라는 거는 결국은 expected value of RC라는 거는 y가 1이니까 얘는 제로가 되고 그지? 이 부분은 제로 이 부분은 제로가 되니까 이 부분만 남죠. y가 1이니까 결국은 expected value of RP가 되는 거고 expected value of RP가 뭐였습니까? 이거지. 위에 이제 여러분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거고 두 번째 y가 1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하고 같습니까? 리스키 에셋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 리스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이게 P점이겠죠. 이 점을 선택하는 거고. 만약에 y가 제로라 그러면 y가 제로라는 건 얘가 y가 제로면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y가 제로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결국 뭐하고 같습니까? RF와 같은 거죠. RF와 같은 거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게 기대 수익률 RF가 되는 거고, 그지? 두 번째, Y가 제로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수익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Y가 제로니까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니까 여기 바이 데피니션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로니까 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점이 y가 제로일 때 선택한 점이 되겠죠. 만약에 y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0.5 이렇게 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0.5 이렇게 되었다면 얘가 0.5고 얘가 0.5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은 RF 더하기 something else인 거죠. 얘의 0.5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부분에 어디가 요 사이에 어떤 점이 되겠죠. 이런 점들이 다 이제 y가 0과 1 사이에 있는 점들인 거예요. 네, 여기 정도. 이 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이야 되겠죠.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이면 y가 만약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요 사이에 있다면 내가 일정 정도의 액수는 리스키 프리 에셋에다가 투자하고 나머지 액수는 리스키 에셋에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냐 그러면은 이 선상, 요 녹색 선상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이 그림,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절평값과 이 기울기값을 나타내는 요 선, 여기에 있는 요 파란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피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만 원 내가 저축했는데 1,000만 원 벌었는데 그중에서 뭐 쓸 것도 다 쓰고 4,000만 원 벌었는데 쓰고 뭐 세금 내고 1,000만 원 남았는데 이 1,000만 원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노동소득이 대가인데 그걸 저축하려고 그러는데 다르게 이 금융에서는 이게 저축한다는 의미가 캐피탈을 어떻게 이제 알로케이션 하냐 저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러면 리스키 프리 에셋의 얼마만큼 리스키 에셋의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 알로케이션 하는 것들을 방금 이 Y값 선택하는 것들을 Y값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선상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Y가 0이면 요 점, 그지? Y가 1이면 이 점, 그 다음에 Y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 형광펜, 이 녹색 형광색 선상에 있는 그 점들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는 게,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뭐지? 이 P점 이상에 있는 것들은 뭘 뜻하냐?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은.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점은,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은 뭘 뜻하냐가 이제 질문이겠죠. 그지?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Y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Y가 뭐 이런 점들은 다 뭐냐 그러면 Y가 뭐 1.2, 1.5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리스키 에셋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1,000만 원을 리스키 에셋에다가 다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란 선상에 있는 거는 또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무슨 이자율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무슨 이자율로? 요 이자율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액수도 여기다가 리스키 에셋에 다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그 뭐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투 한다 그러죠. 빚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가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그 리스키 프리 에셋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지 그걸 뭐지 팔고 판다는 거 돈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돈을 빌려서 그것만큼을 다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Y가 이제 1.2,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상에 있는 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선상에 있는 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죠. 대신에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내서 비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들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알로케이션 라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상에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빚내서 하는 건데 그때 빚냈을 때의 이자율은 리스키 프리에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마지막에 보여주면 이게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y가 이게 1.5라고 해보죠. 얘가 1.5면 1-y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빼기 1.5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뭡니까? 빌렸다는 거죠.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 그러니까 리스키 프리 에셋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빌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만큼 빌려서 여기다가 이제 몽땅 다 얘에 투자하니까 얘의 스탠다드 디베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빌려서 했던 투자의 스탠다드 디베이션은 이게 y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5 곱하기 y가 1.5 곱하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리스키 에셋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방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 사람의 리스크는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스키 에셋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그 리스키 에셋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주식투자에 투자하지만 오히려 주식투자에 투자했을 때 있는 위험보다도 더 많은 위험을 지면서 투자하는 게 빚투하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